저는 이제 오늘 토론자로 나오면서 이 토론을 누가 주최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구 대표님하고 양윤영 대표님이 공동 주최하는 걸 보면서 주최자를 보면은 이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것인가 거의 보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그동안 김종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양윤영 대표님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정재철 대표님을 모시고 한결같은 정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 노선, DJ 노선, DJ 철학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DJ 노선이 일관되게 중도 개혁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구 대표님과 양윤영 대표님이 일관되게 중도 개혁 노선을 걸어온 두 분이 이 토론을 개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미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은 절반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재철 대표님과 박상병 박사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나 경륜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정국과 내년 총선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정재철 대표님과 박상병 박사님께서는 발제와 관련해서 중도개혁 정당의 성공에 대한 어떤 전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현재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상병 대표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보수 세력,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불리는 구시대 부패 보수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통해서 기존의 이른바 민주 세력, 기존의 구시대 운동권 민주 세력의 무능한 민주 세력의 퇴장, 현재 정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세력, 민주 세력의 몰락으로 사실상 현재 한국의 정치는 정치적 저는 공백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 공백 상태를 어느 세력이 메울 건가, 어느 세력이 차지할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대 정신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는 이미 사실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위한, 저는 선진화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산업화, 민주화에서 선진화가 시대 정신인데, 사실은 시대 정신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 근데 정치권이 이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선진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선진화를 대변하는 정당이 업그레이드된 중도개혁 정당이 바로 이런 선진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개혁 정당은 선진화를 대변하려면 전문가 정당이 돼야 됩니다. 무능한 운동권 정당의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몰락과 함께 저는 이미 역사적으로 퇴장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념 과잉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도개혁, 대륙의 통합은 바로 이러한 중도개혁 노선에 입각한 전문가 정당,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혁 정당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완벽한 몰락 또는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사상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에서 시작해서 가장 급속하게 몰락한 정권입니다. 해방 후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진 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그래서 거저 주워 먹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 실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 딱 2번이 있었습니다. 4.19 때 이승만의 몰락에서 장면 정권, 그리고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장면 정권 1년 만에 물론 쿠데타에 있었지만 장면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바로 장면 정권의 몰락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능, 분열, 오만, 패권 이 부분에서 장면 정권의 몰락과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 촛불혁명에 의한 촛불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에 가장 늦게 참여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도 가장 늦게 참여했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이뤄놓은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현실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집권은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 단독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과 모든 정치 세력의 사실은 공동 집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은 촛불 공동정부, 촛불 공동정권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럼 국민의당,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까지 저는 포괄하는 그런 개혁 공동 정권을 구성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에 있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는 명확하게 대국민 공약을 통해서 집권하면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촛불 공동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 반응이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기는 더 큰 공동정부, 촛불 공동정부 구성, 그렇게 나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그때 이미 문재인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거만 얘기는 정치 공작, 정권 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문재인 후보의 그런 집권 이후의 어떤 국정운영 행태가 자체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 분점이나 공동 집권 대신 권력 독점 또 단독 집권을 선택했던 거죠. 저는 바로 여기서 실패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 그리고 지난 2년 반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초 잘못된 그런 선택의 결과로서 저는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반은 권력 독점, 민주당의 권력 독점이지만 사실은 친문 패권 독점이었죠. 또 이념 과잉의 정치, 또 진영 논리에 의한 분열의 정치, 또 관념적 과격성, 이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통합 정치 대신에 분열의 정치를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는 또 미래지향적 정치 대신에 과거 퇴행 정치에 저는 몰두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성공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했습니다. 집권당이 되면 어떤 경우든 야당이 있을 때 잊어버리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권력 독점, 친문 패권이죠. 또 친문 패권 정치에 눈에 먹고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들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저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역시 이제 통합, 혁신, 또 정책, 인물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도 이제 딱 두 개를 꼽는다면 결국 이제 통합과 혁신이죠. 어느 정당이 통합과 혁신을 잘 이뤄내느냐 그 부분을 유권자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통합이든 혁신이든. 왜? 바로 대중들이 그 부분을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은 통합이라고 봅니다. 통합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심지어 성별로, 그리고 그동안 잠복됐던 이제 지역별까지 그런 분열의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광기에 휩싸인 거리의 정치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별되는 그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민주주의 원칙인 합리적인 대화, 토론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분열과 증오, 분노의 정치만이 지금 저는 들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결국은 통합과 혁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저는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저는 혁신에는 통합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패배자는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선거의 승리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통합을 하는 세력이 결국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통합을 이루려는 큰 정치 세력은 두 개 있습니다. 현재. 보수 세력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중도개혁 노선을 떼어서 우리 중도개혁 세력 통합. 그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세력이 지금 통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중도개혁 세력이 제대로만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선거에서 제1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보수대 통합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탄핵의 그런 업보 또 수구 세력으로서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부분에서 수구적인 행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대통합 세력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계 통합이 어느 세력이 더 큰 틀에서 이 통합을 이뤄내는가 그 세력이 내년 총선에 제1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 통합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정치권의 인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외부의 인사의 참여, 전문가 그리고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 대표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특히 이제 외부의 전문가 그룹, 언론에 거론된 거 보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을 그동안 만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중도개혁 세력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이 이 중도개혁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사님 관련해서는 박사님 관련 이 발제문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왜 생각을 달리하냐면 박 박사님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금 유승민 안철수의 통합 세력 쪽에서 특히 권은희 의원이 10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없다. 또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개혁 세력에 나서겠다. 이 발언을 보면은 보수 대통령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레토릭으로 봅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이 발언했다는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없다가 현재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개혁 재건에 나서겠다. 권은희 의원이 보수개혁 재건이라고 보수개혁이라고 했어요. 보수개혁.
저는 이 보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보수는 자유한국당에 쓰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 개혁 세력이었어요. 근데 권은희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사실상 대표 자격으로 나는 들어가 있다고. 본 스스로 권은희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자기를 보수 세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수 세력으로 딱 규정한 순간 자유한국당이 통하면 너무나 제가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 관련해서 박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 대표님께서 그 외부 인사 영입과 관련돼서 뉴스에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사람에 관한 문제는 금방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꼭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영수 현재 특검입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사람을 대주겠다까지는 확실히 했습니다. 내가 나서겠다는 정도는 아직은 펜딩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두 번, 나는 다 세 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윤석열 지금 저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에 나선다면 지지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 되겠죠. 근데 정 전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예, 박 박사님, 네. 네. 네, 김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보수 통합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대통합한다는 것이 도로 새누리당 가는 겁니다. 도로 박근혜 정당입니다. 무슨 감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정당 망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새누리당 간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이야, 드디어 당신들 변신에 성공하셨군요. 저희들이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년 총선은 중도의 싸움입니다. 저는 중도 삼지대가 큰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중도의 싸움입니다. 중도는 어떤 청인가? 지금의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촛불을 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 중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특정 패권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다수가 황교안의 친박 정당, 그 정당을 지지할까요?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30대가 그들을 지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가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봐보십시오.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황교안은.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면 어떨까? 그건 달라져요. 황교안이 아니고 당에서 새롭게 못되면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만 지금의 황교안 체제는 왜 안 되는지는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황교안이가 당대표로 있는 그 정당에다가 당시대 사람이 대한정당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표를 준다? 주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가요? 황교안 체제가 똘똘 뭉쳐봐야 35% 못 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5% 넘으면 2등 합니다. 2등. 대구, 경북에서는 혹시 1등 할 수 있어요. 정당 득표율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황교안 대표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연말 정도에 대해서 당내에 이렇게 또
혁신파가 당권을 장악한다든지 뭐 비대위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혀 또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황교안, 나경원을 물러난다고 보더라도 황교안 처리가 연연한 승산이 없다. 왜?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1야당의 대안으로서는 깜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다수가 변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당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